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테스요. 테스를 얼마에 사셨을까요? 19,869원이요. 19,000원대시면은 사신 지 언제쯤 사셨어요? 12월쯤에 산 것 같아요. 12월쯤에 사셔서 약간은 좀 고생을 하시다가 4월 달에 안 파셨네요. 그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좀 20% 넘게 빠져가지고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도 하면 또 어쩔까 싶어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예, 매도 금액이 또 어떻게 되는지 예.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테스 당초의 목표가는 3만 원이 넘으셨어요. 얼마 정도까지 보고 접근하신 건가요? 접근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올라서. 그 장대 그쵸? 양봉 나올 때 25,700원 정도에 네. 좀 팔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의 15%가 됐군요. 네네네. 지금도 사실은 20% 정도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그러긴 예. 하죠. 수익 보시는 분 목소리 치고는 조금은 톤 다운돼 있으셔서 왜 그러신가 했는데 고점 대비 좀 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뭔가 좋으면서도 싫을 것 같고 그 마음을 저희가 압니다. 투자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테니까 테스 좀 볼게요. 잠시만요. 예, 첫 번째 종목 테스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요지부동 않던 종목이 갑자기 3월부터 4월부터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때 한번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셨고요. 평균 매수 단가는 2만 원 선 언더입니다. 19,826원에 비중 15% 얘기를 해주셨어요. 추가 매수도 열려 있고 그리고 이 종목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해 초부터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주를 잘 못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주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양산체계 구축까지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들의 마진율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해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테스가 뭐 아까 저기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한번 좀 매도를 하셨다는데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제 테스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을 좀 주목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좀 많이 몰렸을 때는 이때는 좀 차익 실현을 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유리한 전략을 좀 많이 취하셨고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보유 비중이 뭐 거의 20%가 아니라 뭐 40% 뭐 이렇게도 30% 40% 이렇게 가져가셨던 분이라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4월 15일 때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원인도 삼성전자 향 HBM 공정 장비를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2.5 패키지 물량 관련해서 생산에 활용될 거다. 이 기사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고 이날에만 뭐 16% 넘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CT 7대를 이제 또 수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뭐 이렇게 쭉쭉 찾아보시면 나오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테스가 그래도 기업 중에서는 탄탄한 실적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고객사가 지금 다양합니다. 최근에 이제 HBM향 경쟁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번에 이제 6월까지 해서 실질적인 양산체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테스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일단 가장 우호적인 동맹을 갖고 있는 기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고요. 하나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일단 테스도 최근에 지금 어제 기사죠. 어제 이제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장비 137억 원 공급했다. 이 얘기 나왔다는 것까지 주목을 해보셨을 때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일본에 이제 반도체 기업하고 이제 협업을 했을 때 얼마나 진행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본의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금을 쏟고 있고 또 스타트업들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10조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일본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양산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2020년도에 세워가지고 일본의 8대 기업들이 대거 지금 자본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라피더스가 만약에 2027년도부터 2나노 양산을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 이제
이제 군웅할 것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서로가 물고 뜯는 HBM 시장을 경쟁 구도가 지금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현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지 반도체 기업하고 지금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테스 입장에서는 또 한번 SK 하이닉스 쪽에 매출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일본 측에서는 좀 여기 답변을 지금 이제 당장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일부 좀 옵션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는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가 강한 기업입니다. 2022기 기점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다트 공시를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 내수 부분들이 워낙 지금 강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꾸준하게 R&D를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마음보다는 나 그래도 지금 충분하게 나 차익 만들었다는 부분을 먼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지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매도를 한번 하셨다면은 28,000원대쯤에 한 번 정도 매도를 25,000에서 28,000원대 한번 반절 정도 매도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 에셋이 한 5에서 8% 정도 이상은 다 늘어나셨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비중이 이제 30%였다는 가정을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이거는 좀 지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 오늘 이제 좀 유독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손을 좀 가볍게 만들고 있던 비중을 좀 덜어내고 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반도체 시장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지금 동결합니다. 당장에서는 물가 부담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양적 완화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이제 앞으로 9월까지 이제 그 물량들을 좀 이제 좁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행되면은 이제 미국의 서비스 업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버블이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부실 채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격받는 게 과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드시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너무 급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갖고 계신 부분에서의 파일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드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저평가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만 보유 의견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매도 금액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네. 목표가를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한다면요? 일단 지금 6월 기준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여파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FOMC 주목을 했을 때 6월에 이제 금리 인하설이 단행되느냐 안 되느냐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자체를 많이 좁히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상반기와 하반기 전략이 이제 그 금리 인하 그리고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재개도 안 하고 금리 인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결로 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변동폭들은 미국 상업 부동산에 대해서 여파가 나왔을 때 매크로 변수는 당연히 타격이 있다. 그래서 이 타격점을 만약에 이제 좀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해서 사실은 투자자분께서는 익절 구간이긴 하시기 때문에 22,000원 선을 일단은 1차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기준으로 28,000원 선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50일 정도밖에 50일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까지 가져간다 하더라도 32,000원 선 돌파 여부는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좀 급등을 한다면은 이때는 5에서 8%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0% 갖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매도 전략하시고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한 28,000원, 28,000원이 목표 주가고요. 그리고 익절가, 지지라인은 22,000원 설정해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예. 1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주신 구간도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신 만큼 아마 좀 보실 수 있는 시청자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언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